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너와 나, 타인. 허기질 때 생각나는 음식도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도 문자의 모양도 다 다르지만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한국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계에 한국어를 전하고 문화를 건네 한국의 친구를, 우리를 만듭니다. 너와 나, 타인에서 우리로 우리를 만듭니다. 세종학당재단. 세계 속 우리. 국적도 언어도 다른 친구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에겐 생소하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풍경.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은 매년 각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에 능숙한 학습자들을 한국에 초대합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이 말하는 한국어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세종학당재단이 끊임없이 세계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현재 세종학당은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매년 새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곳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나아가는 우리. 세종학당재단은 어떻게 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게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전 세계 어느 세종학당에 가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앱과 누리 세종학당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세종학당재단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든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춘 학습 수준별 사이버 한국어 과정을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매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을 파견하며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별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수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의 친구들이 한국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전문가를 세종학당에 보내 고품격 한국 문화 강의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만드는 힘. 세계 속 우리를 만드는 세종학당재단. 이미 많은 분들이 세종학당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지 세종학당재단. 세계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만나고 한국은 세종학당을 통해 세계와 만납니다. 우리를 만드는 힘 세종학당재단. 무엇을 해도 좋은 젊은 날. 낯선 곳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전공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감동. 즐거운 도전이 기다립니다. 세계와 같이 나누고 즐기는 우리의 문화. 세종학당 문화인턴 해외 파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세계인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세종학당 문화인턴이 세계인과 함께합니다.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전교육과 항공권에서 활동비, 현지생활 도움까지, 특히 학점을 인정받는 등 세종학당재단과 대학교, 학당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해외에 파견되어 한국 문화를 알리며 앞으로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K-팝. 자신을 직접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K-팝 수업은 대부분 거울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워밍업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천천히 안무를 익히게 하고 멜로디, 한국어 발음 교정, 레코딩을 통해 노래에 자신감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영화, 드라마를 통해 만나는 한국. 이론과 실기의 기본을 쌓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배우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좋아하는 장면을 직접 연기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촬영하는 등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영상 제작 역량을 키워줍니다. 캘리그라피로 느끼는 한글의 아름다움. 캘리그라피의 유래와 의미를 알게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먹이의 농담을 체험하며 표현의 재미를 느끼는 시간. 또한 콜라주, 붓펜, 디지털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도구와 기법의 효과를 익히는 시간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만의 필체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를 세계에 전하는 태권도는 처음에 학생들의 의견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태권도를 배웠거나 태권 댄스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도 있는데 요구에 따라 태권 댄스 먼저, 품새를 나중에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춤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나면 심화 동작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설지만 쉽게 새로운 한국 음악과 무용을 전파합니다. 한국 음악은 생소한 장르인 만큼 기본 장단이나 동작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처음 보는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수업이 됩니다. 한국 무용은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꾸준히 연습하며 어려운 부분을 잡아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늘도록 가르칩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이끌고 고품격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예비 전문가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세종학당 문화인턴 해외 파견 사업. 배우는 학생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소중한 경험. 특별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더 많은 세계인이 지속적으로 즐기는 우리의 문화.
세종학당 문화인턴 해외 파견.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문화 강좌 한식 우리 먹거리 3차 시로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차 시 때 비빔밥, 2차 시 때 닭갈비에 이어서 찌개, 김치찌개를 한번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가 벌써 이렇게 다가왔고 오늘도 역시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혼자 이렇게 강의하고 시연하게 됐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고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희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성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발효 음식 중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대표 음식인 김치, 그리고 김치와 전통 음료인 식혜를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선보여 드릴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로 한국의 국과 찌개 문화, 그리고 통조림 문화를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의 발효 문화를 자신의 나라의 식문화와 비교할 때 이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이제 같이 얘기해 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발효 문화가 세계의 발효 음식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 좀 치중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PPT에 준비한 말들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저희가 좀 기술을 해놔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미생물이 관여해서 복합 발효가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또 그 균 중에서도 우수한 균을 선발하여 배양하여 그 균을 중심으로 발효를 시킨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과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넓은 틀 안에서 보자면 자연이 주는 조화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며 이제 그 지혜를 대물림하는 그걸 또 발효 문화의 한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음식에 제2의 호흡을 불어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강의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발효 문화의 또 이제 대표적인 그거는 제가 김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치는 어느 식당을 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음식 중 하나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수강생 분들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고 맛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4대 발효 음식이 또 있죠. 4대 발효 음식으로 김치, 장류, 젓갈, 식초를 꼽고 있어요. 네, 이거는 1차 시 때 저희가 비벼 먹는 거를 또 비벼 먹는 문화를 설명을 드렸죠. 비벼 먹고 무쳐 먹고 밥에 올려도 먹고 국으로 끓여도 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꽃피워진 게 이제 한국의 발효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국찌개 문화를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은 온돌로 난방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게 이제 국찌개 문화와 되게 연관이 이어지는데, 이 온돌로 난방 문화가 발달했고 이 난방열을 아궁이에서 조리열로 이용해서 국찌개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저쪽에서 불을 때우면은 이제 그 불이 아궁이 쪽으로 또 와서 조리열로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국찌개를 저희가 끓여서 자주 먹곤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은 반찬 개수를 셀 때 식단에서 국찌개, 물론 밥도 제외하겠죠. 국찌개를 제외한 요리만 따질 정도로 국물 요리는 이제 한국인의 식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 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을 저희는 무례하게 여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릇을 들고 먹었는데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먹냐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 좀
뇌리에 깊게 그 기억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그릇을 들지 않고 먹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국물이랑 찌개에는 저희는 건더기를 되게 많이 넣어 먹어요. 그래서 이 건더기도 같이 건져 먹기 위해 숟가락으로 이제 국과 찌개를 떠먹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좀 재밌는 관용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국물도 없다 무슨 말일까? 국물도 없다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뜻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목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너 이제 국물도 없어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관용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한국인 분들이랑 대화하거나 이럴 때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사용하시면 재밌는 관용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인공이죠. 김치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치는 한 번 절인 채소를 다시 양념한다는 점이 되게 특징적인데요. 보시면 이제 배추김치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배추를 이제 소금물에 절여서 그 채소를 다시 저 빨간 양념을 버무린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서도 일부 몇몇 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능해요.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고수 같은 것 많이 즐겨 먹잖아요. 고수로도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당근으로도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감, 호박 이런 걸로도 김치를 만들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김치에 대해 좀 만들어서 드셔보셔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년간 두고 먹을 수 있는 장기 보관 음식이죠. 현대에는 또 이제 저희 나라 한국에서는 또 김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치 전문 냉장고, 김치 냉장고란 게 또 나와서 거기다 이제 김치를 넣어두고 되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꺼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시설이 완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배추김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변형에 관해서는 이따가 사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김치가 무료 반찬으로 서비스가 돼요.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차 시 때 설명했던 비빔밥, 2차 시 때 설명드렸던 닭갈비, 그런 식당에 가도 김치는 무조건 나오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네, 저희 지역별 좀 특이한 김치들을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먼저 저 북쪽에서는 가자미 식혜라고 가자미를 이용한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백김치는 이제 맑은 국물에 배추를 담아서 굉장히 시원한 맛이 또 일품이죠. 네, 그렇게 먹는 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고수김치, 호박김치, 감김치 이런 것들 있죠. 되게 특이하죠. 고수김치, 호박김치, 감김치.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맛이 별미라고 들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보시면은 깍두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배추김치 다음으로 유명한 김치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무를 이용해서 담은 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석박지라고 있어요. 석박지는 이제 저희 한국에 이제 설렁탕집, 탕집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김치 중에 하나죠. 약간 국물이 있는 음식과 함께 밥을 말아서 먹으면은 아주 일품인 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갓김치 상당히 맛있죠. 갓김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 종류 중에 또 하나인데, 김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김밥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교육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김밥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고, 네, 그리고 우엉김치 또 굉장히 특이한 김치죠. 그리고 밑에 제주도 쪽 보면은 귤물김치라고 해서 귤물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김치의 변형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히 사진과 함께 가져와 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김치를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떠올릴 법한 배추김치. 배추김치는 되게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그 아시는 형태고요. 상당히 이제 맛있죠. 배추김치가 또 되게 어울리는 음식도 많고, 오늘 끓이는 김치찌개도 그렇고 이용되는 음식도 많고 해서 절대 그럼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반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 겉절인데, 겉절이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배추를 절이지 않고 그냥 바로 준비된 양념에 묻혀서 그날 바로 이제 밥과 함께 또는 뭐 다른 메뉴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런 김치를 겉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네, 열무김치. 열무김치는 열무라는 그런 무의 종류 중 하나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깍두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열무랑 다르게 그냥 무, 일반 무를 사용해서 이제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그 자른 무를 양념에 버무려 김치로 담가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네, 동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백김치랑 조금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투명한 물에 김치를 담궈서 시원한 맛으로 얼음을 띄워서 이렇게 마시면서도 먹을 수 있는 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에 오이소박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흔하게 먹는 김치 종류 중에 좀 특이한 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이소박이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일정 길이로 잘라서 이제 가운데를 4등분을 내서 그 안쪽에다가 양념을 넣고 이게 좀 숙성을 시켜서 먹는 김치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오이의 맛과 식감이랑 잘 어우러져서 진짜 제가 그 생각하는 김치 중에는 저는 오이소박이 굉장히 맛있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김치는 또 이제 밥도둑이라고 하죠. 밥도둑 반열에 이제 올라 있는 그런 김치 종류 중 하나인데, 쪽파를 이용해서 이제 김치를 담궈서 이제 밥 위에 하나 이렇게 쓱 올려 먹으면 상당히 맛이 좋고 두 공기도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김치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발효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간단히 찾아봤는데요. 짜사이라고 중국 사천 지방의 향토 음식이죠. 저희 중식집을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발효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세 개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발효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그 위쪽에서 오른쪽 그 초록색 저 음식은 채소를 소금이나 된장, 식초, 쌀겨 등에 절인 일본 음식이라고 하는 쓰게모노고요. 그리고 또 밑에 왼쪽에 보시면 사우어크라우트라고 이제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소금에 절인 독일 음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밑을 보시면 아차르라고 고추, 라임, 망고 등의 채소나 과일을 절인 인도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발효 음식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한국의 김장 문화에 대해 또 발효, 찌개, 김치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김장이 뭔지 한번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김장은 초겨울에 겨울 동안 먹을 다량의 김치를 담그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재료나 방법에서 향토색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제 지역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김장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아마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장독을 땅에 묻어두고 보관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 아파트에 살면서 장독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장독을 묻어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김치냉장고를 아까 또 소개해 드렸는데, 김치냉장고라고 해서 이제 가정집에 하나씩 되게 많이들 보유하고 있으세요. 거기에 김치를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저희가 품앗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품앗이라 하면은 서로의 일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은 이 사람 일을 돕고 내일은 저 사람 일을 돕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하는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그 과정 도중에 김치를 또 이렇게 담갔다고 해요. 김치를 함께 담그던 것이 오늘날의 김장 문화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세간의 추측이 있고요. 그 유네스코에서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품앗이 개념과 좀 이어지는데, 서로 함께 도우면서 겨울을 날 김치를 담근다, 이 문화 자체를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줬다고 하니까 되게 뜻깊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서양에서는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잼을 만드는데 이 문화와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통조림 문화. 통조림 문화는 또 의아하게 왜 들고 왔냐, 뭐 왜 설명하냐 이럴 수 있으신데, 오늘 통조림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 김치찌개를 할 때 참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참치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또 통조림 문화에 대해 설명을 안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통조림 문화를 가져와 봤는데, 네, 한국인의 밥 반찬, 술안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또 한국의 여러 가지 통조림이죠. 한국의 또 여러 가지 통조림 중에 대표 참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은 진짜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살코기, 뭐 평범한 살코기, 그리고 저기 사진에 보시는 고추 참치라 해서 뭐 집에 반찬이 없다. 예를 들어 저는 자취를 혼자 사는데 혼자 살 때 이제 요리를 해먹기가 귀찮고 뭐 나가서 먹기도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집에 고추 참치 한 캔 뜯어서 흰 쌀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또 그만하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밥이 잘 넘어가는 반찬이 없거든요. 네, 고추 참치 상당히 유용한 참치 통조림이고요. 그리고 야채 참치, 짜장 참치 등 이제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마트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보다 더 다양한 종류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번데기랑 골뱅이 통조림도 저희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번데기가 한국에서는 상당한 이제 별미로 꼽히고 있어요. 뭐 번데기를 이용해서 탕도 끓이기도 하고, 아니면 술안주 삼아 먹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전국의 거의 모든 편의점, 마트, 동네 슈퍼에서도 캔으로 포장된 번데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밑반찬 통조림이죠.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깻잎, 장조림, 멸치볶음, 뭐 이런 통조림들도 존재하니까 되게 간편하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김치찌개가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김치찌개는 이제 된장찌개와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선호되는 찌개 요리인데요. 그 2차 시 때 장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때 된장에 대해 이제 좀 흘러가듯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된장을 이용하셔서도 굉장히 맛있는 찌개를 저희가 끓이고요. 그 된장찌개와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선호하고 일반 가정에서 되게 많이 해먹는 찌개 요리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의 역사는 이제 양을 불리기 위해 김치를 물에 넣어서 끓여 먹던 방식이 이제 현대 오늘 준비한 재료 중에도 또 있죠. 고기, 대파, 두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현재의 김치찌개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존재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찌개 역사가 이런 김치찌개 역사랑 좀 비슷할 거예요. 양을 불리기 위해서 이제 물에 넣어 끓여 먹던 방식이 현대까지 와서 이렇게 찌개 문화로 발달이 되게 됐다고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맛있게 담가진 김치가 신맛이 날 정도로 푹 익어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김치가 김치찌개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김치 자체가 좀 담가질 때부터 맛이 없게 담가졌거나 아니면은 김치가 덜 익었다 이러면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김치찌개는 무조건 신김치를 이용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돼지고기, 참치, 꽁치를 넣어 만들곤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맛이 오묘하게 변해서 원하시는 재료를 넣으셔서 한번 조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꽁치도 통조림이 있어서 되게 한국에서는 편하게 꽁치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 김치찌개와 같이 식혜에 대해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2차 시대 수정과 소개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정과 더불어서 한국의 대표 전통 음료 중 하나죠. 식혜. 제 생각에는 수정과보다 식혜가 한국에서는 더 보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추석 설날 같은 이제 큰 명절에 이제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그 물병에 이제 식혜를 담아 놓으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항상 이제 물잔에다가 식혜 한 잔씩 이렇게 떠다 주시고 먹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원하면서도 달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엿기름이랑 밥을 같이 삭힌 것이 식혜고요. 거기서 이제 건더기를 짜내서 조리면 조청이 되고 더 졸여서 고치면 엿이 되는 그런 신비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찜질방을 한국에서 찜질방을 가시면은 구운 계란이랑 식혜가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찜질방 되게 힘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찜질방을 옛날에 가면은 구운 계란이랑 식혜 한번 땀 쫙 빼고 먹으면 또 그만한 별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실 일 있으시면은 꼭 같이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참치김치찌개 어떤 재료로 만들 거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다가 바로 시연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저희 보시면은 일단 양념류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사용되는 주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신김치. 네, 신김치 당연히 이제 빠질 수 없죠. 이름이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빠지면 어떡해요? 네, 신김치. 그리고 대파는 이제 국물 맛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찌개를 끓일 때 되게 풍성하게 맛을 내주는 그런 요리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청양고추가 있는데 청양고추는 2차 시대 닭갈비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 굳이 청양고추가 아니어도 되고 매운맛을 내는 그런 재료여도 되는데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넣어 먹는 그런 재료거든요. 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넣어 먹는 재료고, 네, 다음으로 두부를 저희가 넣어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에 두부가 꼭 필수적이라고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에는 항상 두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부 빠지면 좀 섭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두부를 준비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참치 통조림의 참치죠. 김치찌개용 참치를 저희가 따로 준비해 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김치찌개용 참치. 일반 참치 통조림은 이런 색깔이 안 나요. 좀 불구스름하죠. 화면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불구스름한 이 김치찌개용 참치고 이 기름까지 사용해서 오늘 참치김치찌개를 끓여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양념류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여기 설탕은 반 스푼 정도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 고춧가루는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준비를 해보았고 네, 진간장이 아니어도 되고 뭐 다른 간장을 쓰셔도 되시고 한 두 스푼 두 스푼 정도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한 스푼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즐거운 김치찌개와 식혜 시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냄비에다가 김치를 볶을 거예요. 김치를 볶으려면은 네, 일단 냄비에 김치를 좀 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요리를 하는 팀인데 어쩌다 보니까 옷을 흰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좀 곤란하게 됐지만 조심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참치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죠. 참치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김치를 볶을 때 참치 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네, 참치 기름 먼저 넣겠습니다. 왜 참치는 안 넣냐? 지금 참치를 미리 넣고 볶으면은 나중에 명탐정이 와도 참치를 못 찾아요. 참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미리 기름만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볶기 전에 준비한 양념, 설탕이랑 고추장이랑 간장 이용할 거고요. 그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색깔을 낼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해 놨던 거 넣고, 네, 간장도 준비한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일단 넣을게요. 나머지 절반은 이따가 조리하면서 사용할 예정이고, 설탕도 준비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일단 넣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기호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냄비가 좀 깊다 보니까 화면에 잡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네요. 불세기는 이 수분이 좀 날아가야 돼요, 이 볶는 과정에서. 그래서 불세기는 좀 세게 강불로 볶아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 짤가당거리는 소리가 최대한 안 나게 하고 싶은데 이 쇠랑 쇠가 부딪히니까 안 나게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김치찌개는 되게 숙련된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만 봐도 10분이면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간단한 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볶는 과정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10분 중에 한 4, 5분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상당히 지루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4, 5분 별거 아니긴 한데 10분에 4, 5분. 네. (10분에 4, 5분) 지루하고요. 김치찌개를 오늘은 볶아서 찌개를 끓일 거긴 하지만 볶음 김치, 그냥 김치를 볶아서도 많이 먹어요. 볶음 김치가 또 이제 일반 김치랑 되게 다르거든요, 맛이. 기름이 좀 들어가니까 되게 감칠맛이 산다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볶아졌기 때문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허여멀건하니 맛이 없어 보이죠?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좀 맛있어 보일 겁니다, 아마. 네, 물은 제가 일단 준비한 건 한 500ml 정도 준비했는데 물 양은 그냥 조금씩 넣어 가시면서 맞추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끓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맛있게 오늘 조리가 돼야 김치찌개가 조리가 돼야
좋을 텐데 일단 이 스튜디오에 퍼지는 냄새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냄새를 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냄새를 저밖에 못 맡는 점 되게 아쉽고요. 이제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주재료 두부, 대파, 뭐 참치 이런 게 들어가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끓는 감이 이제 조금씩 보이긴 시작하네요. 네네네. 아직 조금 더 끓여야 돼서 기다리고, 그리고 김치찌개에서 이제 김치를 넣으실 때는 아무래도 너무 큼직하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한 입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김치찌개에 넣어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그렇게 센 게 아니라 그렇게 금방금방 끓어오르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정집에서 끓이시면은 이런 이 가스 버너보다 좀 더 빨리 맛있게 끓일 수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씩 저어주고, 네, 이제 슬슬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이제 고춧가루, 준비한 고춧가루랑 남은 간장을 넣도록 할게요. 네, 고춧가루 넣고 물을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다음에 간장, 넣어주시고 다시 살짝 끓어오르면 그때 준비한 재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매콤 칼칼한 김치찌개를 먹으려면은 이런 매콤 칼칼한 재료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고추가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끓어올라서 두부 넣도록 할게요. 네, 두부가 드디어 투입됐고, 두부는 또 찌개용 두부가 따로 있어요. 찌개용 두부를 사용하셔야 좀 찌개랑 잘 어울리는 그런 두부를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부 넣고 다시 끓어오른다. 참치를 이용할 건데 참치가 좀 많아서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또 참치를 넣으면은 참치에서 우러나는 맛이 있거든요. 네, 참치에서 우러나는 맛이 우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대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되게 한국 요리에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맛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채소다 보니까 대파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은 상당히 많이 넣어도 되는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네, 불 세기는 그닥 줄이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강불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볶다가 이제 물을 넣고 좀 끓이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랑 간장 좀 넣으시면서 간 맞추시고, 재료 넣으시고 계속 그렇게 끓여주시면 되시고요. 자, 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잘 끓여졌습니다. 제가 했지만 상당히 맛있네요. 네, 이제 담도록 할게요. 평소 집에서 먹는 거였으면은 그냥 냄비째 먹었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릇에, 그래서 좀 이쁘장한 그릇에 담아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건더기가 굉장히 많죠. 네, 먼저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더러운 부분 살짝 닦아서. 네,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제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이제 밥이 뚝딱 넘어갈 텐데 이따가 같이 먹어야겠네요. 완성된 거 아까우니까 이따가 같이 먹고 식혜를 이제 이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식혜랑 왜 김치찌개를 이렇게 했냐? 네, 식혜랑 김치찌개를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뭐 같이 소개를 하냐? 좀 매콤한 맛을 또 식혜가 이렇게 중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김치찌개랑 식혜를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네, 준비해놨던 식혜를 이제 잔에 따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식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 그 학생분이 있는데 자카르타 세종학당의 페브리 수강생분, 식혜 진짜 맛있죠? 제 생각에 식혜 이거 좀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맛있는 한국의 전통 음료가 아닐까. 네, 좀 이쁘게 김치랑 같이, 김치찌개랑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김치찌개랑 식혜. 식혜는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완제품을 사용해서, 한국에는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마트나 편의점에 식혜 캔, 완제품 식혜 캔, 또 식혜 페트병 이런 게 팔아요.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식혜도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완제품이지만 그렇게 명절 때 할머님이 담궈주시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맛있어요. 하지만 그 또 명절의 그 느낌, 향수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맛이 또 다르겠죠. 네, 김치찌개랑 식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음식들이 좀 그래도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1, 2, 3차시 때 이렇게 준비한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발효 문화와 관통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차시 때는 고추장을 이용한 비빔밥을 만들었고, 비빔밥에 고추장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던 거 기억나시겠죠? 기억나셔야죠? 네. 고추장, 비빔밥에 고추장 넣어서 이렇게 먹던 거, 그것도 이제 발효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차시 때 닭갈비 역시 고추장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불구스름한 음식만 하게 됐는데, 또 불구스름한 음식만 이렇게 고추장을 이용해서 한 게 1, 2, 3차 시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발효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시 때 김치찌개 역시
김치, 발효 문화의 대표 주자인 김치랑 또 고추장도 조금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발효 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저도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제가 하다 보니까 하는 요리들이 다 발효 음식이랑 연관이 있네요. 상당히 신기해요. 또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관이 돼 있을지. 맛있겠다. 채팅창에 되게 맛있겠다 이러시는데 맛있습니다. 같이 먹고 싶은데 이게 참 진짜로 매 차시마다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아쉬워요. 저희는 아쉬워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희 오늘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 수강생분들 중에 발효 문화, 김치 같은 발효 문화도 좋고 아니면 뭐 고추장, 장 같은 발효 문화 같은 거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문화중에 좀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김치찌개랑 식혜 중에 무슨 질문 사항이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러시면 지금 편하게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식혜가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식혜를 드셔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식혜가 진짜 맛있죠. 예. 김치찌개에 항상 고추장을 넣나요? 김치찌개에 항상 고추장을 넣는 거 아니에요. 고추장을 넣는 건 아닌데 저는 고추장을 넣어 먹거든요. 이제 고추장을 넣었을 때 좀 더 감칠맛이 산다고 생각해서 저는 김치를 볶는 과정에 있어서 고추장을 넣어 먹는데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손 드신 암만세종학당의 하딜 알타미미 수강생분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김치찌개 만들 때 그 신김치보다 그 일반 김치 사용해도 돼요? 김치찌개를 만들 때는 솔직히 신김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일반 김치를 넣으면은 그 신김치에서 우러나는 그 김치찌개의 맛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김치보다는 신김치를 넣어서 찌개를 끓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찌개와 조림 뭐가 달라요? 제가 고등어 조림 너무 좋아하신다. 찌개랑 조림은 뭐가 다르냐면 찌개는 이제 국물의 양이 좀 더 많죠. 조림보다. 조림은 이제 국물을 자작자작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한국어에 자작자작하다가 뭐냐면 국물을 계속 불에 가열을 해서 이 국물의 양을 줄여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국물에. 그거를 이제 자작자작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찌개랑 조림이 다른 거는 찌개가 국물의 양이 많고 조림은 그거를 더 이렇게 가열을 하거나 해서 국물의 양을 줄여서 좀 더 농축된 맛을 선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김치찌개 고추장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고등어 조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조림 중에 대표 메뉴죠. 조림 음식 중에 대표 메뉴를 할 수 있는데 고등어 조림 진짜 상당히 맛있습니다. 고등어를 졸여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네요 라고 하시는데 되게 이게 맛있게 됐고요. 떡볶이. 떡볶이를 이제 할 때 떡을 어떻게 만드시냐 물어보시는데 떡을 만드는 방법은 저도 상세하게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저희 한국에서 떡볶이를 만들 때는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떡을 사용을 합니다. 떡볶이용 떡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떡이어도 좀 양념이 벨 것 같다, 양념이 잘 벨 것 같다 이런 떡을 사용하셔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떡볶이도 이제 저희 후보 중에 하나 있었어요. 좀 보여드릴 후보 중에. 근데 찌개 문화를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담았을 때 좀 더 먹음직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김치찌개를 선정을 했는데
떡볶이를 못 보여드려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발효 음식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그것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요르단에서 그 네. 김치 같은 음식이 있어요. 혹시 아, 가지 피클 먹어봤어요? 어떤 피클이요? 가지. 가지 피클이요?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떤 맛일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매콤한 맛이 있고 그리고 그 김치 같은 그 신 맛이 또 있어. 아니 가지가 한국에서는 약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채소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좋아해서 가지 피클 한번 접할 게 있으면은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혹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침에 김치를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게 혹시 맞으실까요? 네, 저 아침을 제가 못 먹었어요. 아침을 제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시 이제 46분쯤 돼가는데 오전 11시 46분쯤 돼가는데 집에서 여기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침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요리한 김치찌개랑 식혜가 이제 또 했기 때문에 버리면 아까우니까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김치를 먹게 되네요. 네, 지금이 아침밥이니까 저한텐.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네, 그 주인리 한국문화원의 손수희 수강생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방금 그 소개하실 때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 중에서 아짜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인도의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인도네시아에도 아짜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오이를 잘게 이렇게 썰어서 매운 고추 이렇게 조그만 고추랑 같이 해서 맛이 아주 새콤달콤하게 같이 이제 뭐 볶음밥이나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그런 아짜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도 음식인데 인도에도 아마 있나 봐요. 네. 저희들은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아차르가 되게 흔한 음식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지금 알게 된 건데 이게 또 인도네시아랑 뭐 인도에서 되게 많이 먹는 발효 음식이라고 하니까 발효 문화가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이렇게 되게 흥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또 발효가 건강이 요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음식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양조간장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국간장을 사용하지 않나요? 사실 간장 종류는 저희 집에서는 양조간장을 넣어서 만들어 봤고 오늘은 양조간장이 아니라 진간장을 사용을 했어요. 네, 진간장을 사용을 해서 했는데 제가 간장 양도 그 집에서 했을 때랑 똑같이 넣고 뭐 했는데 뭐 국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다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신 간장으로 이제 조리를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김치의 맛입니다. 네, 김치가 맛있어야 찌개가 맛있어요. 사실 김치가 맛있으면은 찌개에다가 뭐 양념을 좀 실수를 한다 뭐 해도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김치가 중요합니다. 신김치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더해 주시면 되시고 오늘 또 그리고 고추장 사용했다고 했는데 고추장이랑 간장도 제가 썼네요. 간장도 그 된장, 고추장, 간장 2차 시 때 설명했던 그 장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들어갔네요. 그리고 후춧가루를 제가 오늘 빼먹었는데 후춧가루는 이제 그 끓이는 도중에
넣으시면 되세요. 후춧가루도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고 이제 넣으시면 좀 더 맛이 풍부해지시는. 근데 후춧가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굳이 넣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냄새가 계속 나니까 제가 아주 배가 고프네요. 네, 그리고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더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차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되냐? 다음 주에는 줌으로 접속하는 세종학당 참가자분들과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돼요. 문화 동아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한식을 3개를 이제 선보여 드렸잖아요. 비빔밥, 닭갈비, 이번 주에 이제 김치찌개 이렇게까지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론 가운데서 배운 내용이랑 그 요리 과정에 대해서 배운 내용, 그랑 이제 상호문화주의, 즉 여러분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1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모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김치찌개를 집에서 해봤다. 집에서 하는 과정, 요리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김치찌개를 해서 먹는 과정을 찍으셔도 되시고, 김치찌개를 이제 해서 어머님이나 친구분들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빔밥, 닭갈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드신 영상을 토대로 저희가 수강생분들께서 만든 영상을 토대로 의견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다른 세종학당의 친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니 꼭 참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영상은 올해 비대면 문화인턴 저희 분야가 5개가 있어요. 전통예술, 한식, 한국 영화와 드라마, K-팝, K-뷰티, 총 5개 문화 분야가 한 자리에 모이는 최종 발표회 현장에서 이제 영상을 다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 다른 한국 문화 강좌를 수강한 세종학당 참가자는 어떤 멋진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 최종 발표회를 통해서 다른 수강생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저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우수 수강생을 저희가 또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 준비하신 영상에 대해 우수 수강생을 선정할 예정이니까 꼭 그 우수 수강생 노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우수 수강생 그 상품은 삼성 갤럭시 버즈. 저도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 지금 이어폰이 맛이 가가지고, 네, 그 갤럭시 버즈 제가 참여해서 받고 싶은데 이 좋은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영상 좀 10초, 20초, 15초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주셔서 네,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비대면 문화인턴 최종 발표회에서 메타버스라는 걸 활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이제 요새 또 유행하는 그런 컨텐츠죠.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막 뛰노면서 막 퀴즈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참가자분들이 이제 OX 퀴즈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또 메타버스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모든 참가자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최종 발표회 현장에서 이제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문화 동아리에 참석할 세종학당 참가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니까 이메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재밌는 영상 아니더라도 사진도 괜찮으시거든요. 영상이 좀 껄끄럽다, 영상 찍기가 껄끄럽다 이러면은 저희 조리한 음식 관련한 사진 이런 거 찍어주셔서 보내주셔도 상당히 감사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우수 수강생 상품을 노리려면 아무래도 영상이 좋겠죠. 네, 영상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더 있으시면은 좀 더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칭찬에 면역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색한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유,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시각이 어떨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딱 저는 아침을 못 먹긴 했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점심 시간이거든요. 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의 사르네 학생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식혜, 저희 식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판매하는 캔 식혜를 사용을 했거든요. 노란색, 이게 상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상표는 못 말하겠는데 노란색 캔에 나오는 식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란색 캔에 있는 식혜, 그 상표가 상당히 맛있고요. 네,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식혜랑 같이 또 이제 김치찌개랑 밥이랑 말아서 먹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통후추가 요새 또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서 통후추를 갈았을 때 더 맛있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암만세종학당의 하딜 알타미미 수강생분 새벽 5시라 하는데, 와, 새벽 5시에 이걸 듣는 그런 열정 정말 감사드리고, 그거에 이제 열정에 맞게 제가 좋은 수업을 보여드렸는지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아쉽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